노유진의 할 말은 합시다. 작년이죠. 한국갤럽에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을 조사한 결과 32%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참 오랫동안 박정희 대통령이 1위를 했는데요. 이제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노무현 대통령은 여전히 이 시대의 화두가 되는 인물입니다. 올해는 특히 노 대통령의 서거 7주기 탄생 70주년인데요. 여기에 맞춰 곧 개봉을 앞둔 다큐멘터리가 있죠. 바로 무현 두 도시 이야기입니다. 오늘 할 말은 합시다에서는요. 무현 두 도시 이야기를 연출한 전인환 감독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무현 두 도시의 감독 전인환입니다. 예, 아유, 반갑습니다. 전인환 하니까 뭔가 우리가 다 아는 전두환? 전두환. 전두환 그 동생 정경환. 정경환. 전인환. 그 칠종 뭐 이렇게 칠총간 뭐 이런 거 아니죠? 갖다 환자 돌림. 돌림자는 있다고는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그러면? 전혀 뭐 저랑 관계 없는 분입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전인관. 그러니까. 네, 이분하고는 우리 이 스타하고는 관련이 감독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희 작은 아버님이십니다. 그러세요? 네, 작은 그러세요? 아버님이시고요. 네. 저는 그냥 삼촌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삼촌이라고 부르지. 있는 집 애들만 이제 작은 아버님이라고 부르지. 뭐 우리처럼 뭐 개뿔도 없는 사람들은. 갑자기 인근이 형의 뭐 아우라가 느껴져? 아니 그게 아니라 감독님이 작은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좀 뭐 좋은 집안 출신 같아요. 아니 역사적 인물 같이 들려. 뭐 어릴 때 그 네. 가수 전인권 선생께서 네. 그 우리 전인환 감독한테 네. 그 남는 인상 깊은 뭐 사건 사고나 너무 많았겠지 뭐. 많았죠.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뭐 명절날 삼촌께서- 모이면 네. 노래도 불러주시고 이렇게 했나요? 노래는 이제 사석에선 잘 안 부르시는데 제가 옛날에 재수할 때인가 이제 학교 떨어지고 이제 콘서트장을 간 적이 있어요. 네, 콘서트장을 그럼 갔는데 들국화 시절인가요? 그때가 들국화였던 걸로 기억해요. 92년 정도 되겠지. 네, 92년.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해체 때인가 하여튼 그때였는데요. 그때 가서 이제 제가 뭐 이제 관객석에 앉아 있는 걸 아셨겠죠. 객석에 뭐 처음에 뵀으니까 들어가기 전에 그냥 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뭐 학교 이렇게 떨어지고 오신 분들도 많고 뭐 입시에서 뭐 낙방하신 분도 많은데 우주에서 보면은 사람은 안 보여요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이제 그게 뜬금없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계속 생각해 보니까 우주에서 멀리서 보면 저희가 사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소소한 얘기들 이런 거 잘 안 보인다. 그러니까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라 이건. 그 말씀이 가장 저는 위로와 격려. 예, 위로와 격려가 됐었죠. 네. 그리고 뭐, 작년에 작은 아버지 전인건 님의 따님이 결혼하셨죠. 네, 결혼했습니다. 참 별로 안 사이가 친하다면 그는 뭐 가정 대소사까지 어떻게 안 돼? 그냥 스포츠 뉴스에 나와. 근데 그건 왜 물어보신 거예요, 방금? 좀 안다고 아는 척하는 거지. 뭐 이런 정도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예의 아닌가? 아마 검색해봤겠지. 아니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들국화 트리뷰트 헌정 앨범과 공연의 감독이자 프로듀서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 따님이 국민학교 다녔었어요. 근데 전인건 선생님께 내가 그 무슨 제작비를 얼마를 보내야 되는데 전인건 선생님 구조 통장이 없다는 거야. 구조가 없대 자기는. 그럼 나는 그냥 돈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근거를 남겨야 되니까. 그래서 그 따님 통장으로 따님 통장이라도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그 통장으로 보내준 기억 때문에 그때 그 국민학생이었던 따님을 봤어요. 이제 뭐 둘째 가졌다고 그러네요. 벌써. 네, 벌써. 아유, 아니 근데 초중고 시절에 네. 그 전인권 하면 사실상 젊은 그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던 학생들뿐만 아니고 청년들에게는 우상이었잖아요. 지금 아이돌보다 우리 더 심했었잖아요. 더 심했지. 그 당시에 뭐 에피소드 한 게. 그 당시에 있죠. 또 저도 워낙에 뭐 말씀드릴 건 많은데 이제 인권이 삼촌이 이제 뭐 집에서 뭐 집에 이제 뭐 집에 일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다투신다거나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학교 가가지고 이제
삼촌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얘기를 했었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저희 이제 조카니까 뭐 그런 이제 뭐 가족이니까 이제 쌓여서. 나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욕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우리 삼촌도 욕할 수 있는데 네네. 그렇게 욕을 했네. 예, 이제 뭐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앞에 있던 친구가 앉아 있다가 뒤를 돌더니 따귀를 빡 때리더라고요. 어디 감히 예,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뭔가 그러니까 이제 저도 반격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그냥 다짜고짜 너 그렇게 위대하신 분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못했네. 야, 피보다 더 진한 물. 그러니까 뭐 반격을 할 무슨 뭐 의지도 안 생기고 야, 이렇게 위대한 분이셨구나 했죠. 우리 딸한테 빅뱅 욕한 거하고 똑같은 그렇죠. 그럼 이제 목숨을 걸어야지. 예. 자, 그럼 다시 감독 전인환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자, 이 시점에 자 7주 기고 70주년한 것까지는 알겠어요. 네. 근데 왜 노무현 대통령인가라는 것부터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작품을 왜 어떻게 만들게 되셨는지. 이제 뭐 왜 노무현인가부터 시작을 하면은 이제 저희 뭐 제작진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가 지금 상식도 없고 거의 뭐 정의도 없고 그런 예. 사회지 않습니까? 거의 뭐 막 가는 것 같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고 저희도 이제 찍을 때 이제 그런 포인트로 접근을 했고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던 게 뭐 상식과 정의가 살아있는 그런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공정한 게임룰 뭐 이런 네,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만들게 됐고요. 또 이제 각자 이제 좀 다릅니다. 이 포인트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거슬러서 올라가 보면은 이제 2008년인가요? 예. 이제 노무현 대통령 서거 예. 때 9년. 예, 9년이죠. 예. 그때 제가 뉴스를 듣고 너무 이제 기가 막혀가지고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저 영화 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친구가 카메라가 하나 있었는데 카메라 가지고 나와라. 그래가지고 봉화마을로 가셨구나. 아니요 그 국민장을 다 찍었어요. 첫날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낮은 비석에 이제 입관이라고 해야 되나? 예, 예. 할 때 그 장면까지 쭉 하는 하간. 예, 하간이죠. 그거를 할 때까지 그 장면들을 거의 한 며칠에 걸쳐서 찍었는데요. 뉴스 나고 돌아가신 네, 그 그날부터. 순간에 이제 봉화마을부터 네. 이 양산 병원 장례식장부터 쭉 따라. 거기까지는 못 찍고요. 이제 국민장 할 때 국민장. 뭐 네, 노제, 서울에서. 네, 노제부터. 서울 예, 광화문 예, 노제부터 예, 계속 예, 찍어가지고 예, 예. 이제 그게 이제 저한테는 기억에 많이 남았던 거고 이걸 처음에 시작하게 된 계기가 네.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그때 찍고 나서 저는 이게 어디에 쓰일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냥 이걸 어떻게 할까? 그냥 재단에 뭐 기증을 할까? 아니면 뭘 만들까 했는데 뭘 만들기에는 이게 워낙에 그냥 그 시기에 대한 기록일 뿐이니까 그러고 한 7년을 그냥 묵혀놓고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다가 작년 말이죠. 작년 말에 이제 한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20년 된 친구인데 20년 동안 한 번도 안 봤습니다. 저희 둘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보자 만나자 그래가지고 알았다 그래가지고 뭐 만나서 이제 얘기를 했었죠. 우리 왜 안 본 거냐 뭐 20년 동안 근데 서로 이제 기억은 잘 못해요. 뭔 일이 있었는지 서로 뭐 싸웠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뭐 프로듀서죠. 다큐멘터리 이제 3편을 이제 개봉시킨 프로듀서인데 뭐 20년 만에 만났으니까 우리 영화 하나 만들자. 그래가지고 좋다. 뜬금없이 전화해서 영화 만들자고. 전화한 뜬금없이 만나서 뭐 그리웠다, 보고 싶었다. 같은 업계에서 있었는데 활동하면서도 서로 본 적이 없죠. 예. 그래가지고 만나서 영화 하나 하자 해가지고 영화를 기획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요 지금 만든 다큐랑은 다른 영화였죠. 이제 지역주의에 대한 다큐를 기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것도 노무현 대통령하고 네. 연관이 있는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그것도요. 네, 그렇죠. 그것도 지역주의 타파시니까. 근데 이제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님 다큐는 생각은 못했고, 뭐 지역주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다큐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이제 가지고 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멈춘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뭐 상황이 있었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게 멈추고 저한테 제의를 한 거죠. 이 프로젝트가 지금 뭐 멈춰 있는 상태인데 감독이 지금 공석이 돼버렸다. 근데 네가 이걸 해보는 거 어떻겠냐.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얘기한 건 이게 지역주의 얘기가 네가 하고 있으니까 이 지역주의 얘기는 노무현 대통령의 또 화두였기도 했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해보자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저는 안 한다 그랬어요. 그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무게감이 크니까 대통령에 대한 무게감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걸 내가 잘 다룰 수 있을까? 제가 뭐 정치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안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전에 이제 만들던 프로젝트니까 제가 여기서 들어가서 하게 되면 이제 그 친구한테도 이건 편집 아니냐. 딴 사람을 구해라. 나는 편집 잘 구해서 편집을 해라. 나는 안 하겠다. 그랬는데 이제 친구가 한 3번 정도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3번 정도 얘기를 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뭐 많았죠. 사람들이 말리기도 하고 안 된다. 하지 마라. 왜냐하면 되게 너무 무게감이 많고 이걸 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는데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면서 그 친구한테 한 달만 달라. 찍어놓은 걸 보겠다. 그 전에 찍어놓은 모든 걸 보겠다. 그래가지고 한 달을 주고 15일 정도 보다가 이제 제 서거 장면이 기억이 났고 그 서거 장면을 이제 한번 붙여서 본 거죠. 보다가 이제 어느 날 밤엔가 이제 보다가 서거 장면 뭐 옛날 노무현 대통령님 자료 이런 거 보다가 이제 막 눈물을 막 쏟은 거예요. 밤새. 저도 모르게 그냥 뭐였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해야겠다. 이거는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이건 그냥 단순히 노 대통령에 대한 추모 다큐멘터리라기보다는 네네. 이제 노 대통령의 아주 중요한 정치적인 의제 중에 하나였던 지역주의 타파를 그래서 제목도 네. 두 도시 이야기인가요? 네, 두 도시 이야기도 이제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죠. 그럼 아무래도 이제 본인도 처음에는 이렇게 뭐 너무 무거워서 내가 짐지기 어렵다고 거부하셨다고 하는데 또 막상 일을 하시겠다면서 좀 우려하는 분들도 많았을 텐데 네네. 힘든 것도 많고 네. 방해도 많고. 네. 방해도 있었나요? 방해는 사실은 저희가 표면적으로 방해를 느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냥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좀 걱정을 많이 했죠. 이거 하고 있으면은 야 우리 뭐 도청도 당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도 하고 있었는데 모르죠. 뭐가 있었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원래 도청은 몰래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거는 제가 알 수 없는 거니까 어쨌든 이제 그런 게 있었고 이제 어려운 점은 굉장히 많았었죠. 처음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희가 전에 이제 했던 프로젝트 진행이 되어 왔으니까 이게 되었다 보니까 이미 돈을 많이 쓴 상태였어요. 이미 제작비가 많이 나가 있는 상태였고 제가 이제 들어왔을 땐 제작비가 거의 없는 상태로 일단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제 제가 이제 제안한 거는 전작을 가지고 하고 싶진 않다. 그리고 전작을 뭐 편집을 해서 다시 해서 만들고 싶진 않고 그냥 조건이 그거였죠. 제 방식대로 다시 찍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근데 이제 마음속으로는 전작을 살려야 된다. 어느 정도 살리고 거기서 제가 찍고 싶은 부분을 찍어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프로젝트 진행되면서 좀 이제 거의 새롭게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찍혀졌고 새롭게 제작이 된 상태입니다. 크라우드 펀딩에서도 좀 많은 도움을 받았죠. 네, 크라우드 펀딩에서도 요즘 이제 크라우드 펀딩으로 이렇게 이런 컨텐츠를 만들 때 도움을 받는 케이스가 많은데 이 작품도 그 크라우드 펀딩으로 개봉 비용은 초과 달성했지만 이 크라우드 펀딩 자체가 초반에 많은 또 이게 방해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건 방해라기보다 어려움이 있었다고. 어려움이라고는 볼 수 있는데 일단은 그 워낙에 시기가 이렇다 보니까 지금 전국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뭐 그쪽 뭐 크라우드 펀딩 쪽이나 이런 쪽에서도 이제
검열이죠. 자기 검열이죠. 이거 네. 이제 뭐 이거 하면은 안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것들이 많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실은 크라우드 펀딩할 때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 기대는 못했어요. 얼마나 얼마나 했어요? 저희가 목표 금액은 1억으로 했는데요. 예. 1억 2천 정도 모인 걸로 알고 있는 2천 3천 정도 모였는데 저희는 사실 1억을 할 때 저희가 생각하기에 추산 금액의 3배수를 한 거예요. 그냥 한 3천 정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가지고 3천 정도 펀딩을 받으면은 많이 받았겠구나 했는데 갑자기 이제 폭발적으로 이게 돼버리는 바람에 저희 쪽에서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이 크라우드 펀딩 이야기 하니까 네. 지지난주에 네. 간첩단 조작 사건으로 이 네. 뉴스타파의 최성우 감독이 만든 자백 있잖아요. 네, 네. 지난주 자백이 개봉을 지난 했잖아요. 13일 네. 날 이제 개봉을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박스 오피스 7입니다. 네. 네. 그리고 지난 주말 이틀 동안에 거의 6만 명이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와우, 야. 그래서 지금 상영관을 더 확장시켜 달라는 압력을 그 멀티플렉스 영화 쪽에다가 강하게 지금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야 무연 두 도시의 이야기도 크라우드 펀딩에서 성공하면 이미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게 네. 펀딩을 해준 사람은 잠재곡이 아니고 현실적 이 관람객으로 확정돼 있는 거잖아요. 네. 총 몇 명 정도가 그게 3천 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네, 3천 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자백은 사실은 크라우드 펀딩이 저희보다 좀 많았죠. 많았죠. 예, 한 3억 정도. 3억 6만 명, 가까이. 네. 6만 명 정도. 5만 명. 근데 어쨌든 최성호 PD님도 저희 오셔가지고 네네. 진행을 한번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게스트로 저희가 오셨었거든요. 네네. 그러고 나서 대박 났어요. 아, 그래. 그러면 지금 대박의 이유를 모르셨구나. 이제 강 대변인도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야. 아니 이제 전인환 감독도 오셨으니까 대박 납니다.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14주 만에 이렇게 망가지나. 그렇죠. 우리 셋 중에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었는데. 건묵자흑, 예. 건주자적이라고. 맞아. 옛말에 틀린 거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네. 무현 두 네. 도시 이야기. 근데 그렇게 존경하시는 분의 그 이름을 이렇게 막 써도 됩니까? 친구도 아닌데. 사실은 이게 아니, 서민 대통령이잖아. 그러면 그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이런 무현, 노통, 예. 바보 노무현 하면 괜찮을까? 괜찮지 않을까? 삐지실까? 하여튼 무현 네. 두 도시 이야기 두 도시가 저는 궁금해요. 네네. 이거는 뭐 찰스 디킨스 소설 제목이기도 하잖아요. 두 도시 네네. 이야기. 아,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원래 이제 두 도시 이야기 무현이라는 제목은 그냥 아까 말씀하셔가지고 그 제목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처음에는 뭐 그가 그립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제목이 나왔었는데 너무 이제 고민스러워가지고 이제 저희 작가님이랑 뭐 PD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냥 어떻게 할까? 두 도시 이야기는 일단은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확정이 됐고 부제 이거는 주제로 하기는 좀 주제목으로 하기는 어려워서요. 부제로 확정을 해놓고 어떻게 할까 하다 이제 제가 그냥 농담이라기보다 그냥 던진 말이었어요. 곡성도 뭐 두 글자인데. 예, 요즘 트렌드 네, 두 글자인데. 곡성, 밀정, 뭐 그 얘기를 안살, 지난번에 최승호 PD가 오셔가지고 하셔가지고 대박이 난 거예요. 여기서. 자백, 여기서 하셔가지고. 네, 자백 두 글자야. 그러면 밀정, 곡성, 자백, 무현이 다 이음절이네. 그래가지고 두 글자다. 그래서 두 글자 뭐 무현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두 분이 이거 괜찮은 것 같다. 근데 저는 사실은 얘기하고 좀 잠깐 부끄러우셨군요. 순간했죠. 아니 전직 대통령이고 이거 그러니까. 굉장히 크신 분인데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뭐 친구도 아니고 무현? 제가 얘기해놓고 아니 그냥 농담이었다고요. 근데 이제 뭐 꿈보다 해몽이라고 저희 이제 PD는 무현 좋지 않느냐. 왜냐하면 성을 뺐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저희 영화에 백무현 후보가 나오세요. 네, 그래가지고 두 무현으로 해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무연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가보자. 그래가지고 스팔타커스 분위기로 가는데 이제 부산 경남 쪽으로 가면 삼음절 됩니다. 무연 두 도시 이야기 아니고 무해의 두 도시 이야기. 그래서 그럼 도시는 어떻게 네. 되는 거예요? 두 도시는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아까 지역주의 얘기도 네, 하셨었는데. 지역주의 얘기가 있죠. 노무현 대통령의 이제 그 북강서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자료가 이제 북강서 자료인데요. 북강서는 네, 뭐예요? 북부강서 그 출마를 하셨죠. 2000년도에 부산 북강서고요. 부산에 출마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노상호가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때 낙선하시고 이제 사람들이 바보 아니냐, 거기 떨어질 줄 알면서 어떻게 갈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해서 노상호가 이제 만들어진 이제 그런 그게 배경이죠. 서울시장 그 종로구 종로의원 하시다가 하다가 그거 사퇴하고 내려갔었을 때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료를 쓰고 있는데 이 두 도시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좀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단순하게는 이제 부산과 여수의 이제 두 지역이고요. 그 경상도 백무현 네. 하백이 여수 네. 아니에요? 여수죠. 최근에 백무현 하백이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부산 여수면 백무현 하백하고 네, 백무현 후보 노무현 대통령하고 그렇죠. 예, 겹치네. 예. 겹치는 걸로 이제 생각을 했고 그 뭐 경상도 전라도로 대표되는 이제 지역 갈등을 상징하기도 하고 시간적으로는 이제 두 도시인데 그 두 도시는 뭐냐면 과거 부산의 노무현 그리고 현재 여수의 백무현이라는 거 그러고 그리고 이제 이 두 도시가 아직도 여전히 이제 지역주의라는지 뭐 이런 것들이 아직 존재하고 있는 그런 세상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제 현재 우리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고자 해서 이제 그렇게 두 도시 그러니까 이야기를 지금 지었습니다. 이제 그 또 나오고 있는 이 백무현 화백이 네. 이제 만화 노무현, 노무현을 그랬던 분이죠. 네, 근데 이제 지난 8월에 이제 위암으로 네. 타계하셨는데 네, 이 영화에도 이렇게 출연하신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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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예. 좀 이 백무현 화백은 이 영화에서는 어떤 의미와 역할을 하시는지 네, 네, 또 그 백무현 화백의 어떤 출연 계기나 네. 또 출연 당시 겪었던 일들 좀 네, 네. 이제 얘기하면 굉장히 긴데요. 예. 그 처음에 재밌는 것만. 재밌는 것만. 네, 알겠습니다. 의미 있는 거만. 의미 있는 거. 야, 요즘 세상에는 재미난 것은 의미를 포함합니다. 아 그래요? 몰랐어요. 의미와 재미가 있게 잘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백무현 후보님 이제 저는 계속 그때 찍어서 후보님으로만 계속 이제 인식이 돼가지고 총선 전후에 계속 찍었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영화 안에 토크를 좀 토크 형식을 팟캐스트 같은 이제 토크 형식을 좀 취한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출연자들이 있었는데 그 출연자 중에 백무현 후보님을 같이 이제 같이 얘기할 수 있게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백무현 화백이 총선에 출마하셨어요? 여수에서 또 네 여수에서 뭐 어떤 당으로요? 여수 저기 더불어민주당으로 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당시 그렇구나. 전 대표가 그 호남 유세를 가면서 가장 먼저 찾아간 게 이제 백무현 하백을 찾아간 거죠. 기억납니다. 네, 백무현 후보가 또 그 호남 이제 지지를 처음으로 말씀하셨다고 그렇죠. 그러시는 내려와라. 내려와라. 그때 이제 그 총선 당시에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을 방문하냐 마냐라고 막 하는 논란들의 입방아들이 올라갔었을 때 백무현 후보가 내려와라.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하자라고 이제 강하게 이제 제안을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안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원래는 이제 그렇게 토크에 출연을 이제 시켜야겠다 그러고 이제 그랬는데 바쁘셔서 너무 이제 일정이 이제 워낙에 또 후보시다 보니까 갈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내려가서 찍자. 그래서 가서 이제 선거 과정을 다 이제 찍은 거죠. 이제 찍는데 그 찍으면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우리 중에 한 사람이다. 우리라는 저희가 원래 우리들이 생각하는 평범한 우리들이 기억하는 노무현이라는 이제 그런 태그라인 이제 로그라인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일반 시민이시긴 하죠. 그 화가 이제 화백이시긴 하지만 그런 분이
일단 정치에 이제 투신하셔서 뭔가 뜻을 이루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담아보자.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찍기로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찍는데 뭐 그때 좀 힘들긴 했었어요. 저희가 시기가 이제 4월 13일 총선 직전 한 7일간이었고 그 전에 또 내려갔습니다. 그 한 달 반 전인가요? 내려가가지고 인터뷰 찍고 그리고 이제 그거 이제 따라다니면서 계속 찍었어요. 찍었는데 찍다가 보는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광주를 가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지역구는 여수인데 왜 광주를 가시지? 그래가지고 그냥 따라가 본 거죠. 무슨 일 있나? 그래가지고 따라가 봤는데 병원을 가시더라고요. 전남대병원 큰 병원을.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뭐가 문제가 있나? 그래가지고 여쭤봤죠. 위에 좀 출혈이 있으셔서 거기서 뭐 검사 좀 해보고 그러려고 가신다. 그리고 좀 뭐 저런 링거도 맞으시고. 근데 그래서 이제 가서 막 찍는데 계속 이제 물어봤어요. 그 옆에 이제 처남이 계셨는데 왜 계속 여기에 계시냐고. 지금 활동하셔야 되는데. 근데 처남이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처남분도 너무 답답했던지 저한테 와서 사실은 이게 지금 후보님이 암이시다, 위암이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그때 막 당황스러웠죠. 그래가지고 위암이신데 말기신 것 같고, 뭐 생명 연장 정도의 그런 정도의 그 기간이 남으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이제 저는 찍는 와중에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찍으려 그래도 이제 저도 이제 지금 뭐 화면을 보고 그러면 눈물이 나겠네. 네, 눈물도 나고 뭐 질문을 드리려 그래도 그러니까 질문의 대부분이 이제 3분의 1이 계속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마디가 당시에 백무현 하백은 유언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담아내는데 저도 힘들고 뭐 후보님이 더 힘드셨겠죠. 근데 이제 후보님은 모르고 계셨어요. 아, 본인은? 네. 왜냐하면은 그게 한 5일 전인가 알게 된 건데요. 5, 6일 전에 알게 된 건데. 돌아가시기 전 아니요. 처남이 그 얘기를 하셨을 때. 네, 4.13 총선 전에. 이게 이제 총선 전에 알려지면 그러니까 안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중간에 끝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하실 수 있게 두고 그 다음에 생각하자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셨겠죠. 그래서 상황이 이제 그때 뭐 밝힐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한참 뭐 선거 캠프 막 돌아가고 있는데 그 얘기 나오면 끝나는 거죠. 네, 끝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막 긴장하면서 찍기도 했고 또 이제 이걸 아는 사람이 몇 명 없었거든요. 캠프에 한 명, 그리고 처남 저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신의 폭도 작아지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주승용 후보 쪽도 뭐 좀 찍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제가 알고 있으니까 저쪽으로 가서 뭘 찍는다 그러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의 일종의 자기 검열일 수도 있는데 언제 쓰러질 줄 모르는데. 네, 그런 것도 그렇고 계속 마지막인데. 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 날부터 소문이 이제 막 돌더라고요. 네, 이미 이제 다 이제 작으니까 지역구가 작으니까 소문이 이제 막 도는데 백 후보님 말씀이 나는 괜찮은데 막 이상한 소문이 자꾸 도는데 이걸 막아야 되는데 못 막고 있는데 이거 병원을 좀 왔다 갔다 하니까 자기에 대한 소문이 이제 막 계속 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듣고 있는데 이제 마음이 막 진짠데. 이게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막 답답한 거죠. 그 상황에서 이제 저도 뭐 겨우겨우 이제 찍기는 했었는데 올라오면서도 사실은 이제 고민이 되게 많이 됐었어요. 영화 이제 만드는 사람 입장으로서 이 정도의 팩트면은 이 다큐 자체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건데 결국엔 백무현 후보 다큐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그때는 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을 하고 시작했지만
그래서 이제 만드는 내내 이제 그런 그 생각들이 많았죠. 어떻게 이 얘기를 잘 녹여낼 것이며, 그리고 이제 제작진 쪽에서도 얘기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이 얘기를 어떻게 과연 핸들링을 할 것인가, 여기서 이제 중심을 잡을 것인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고. 어쨌든 뭐 백무연 네. 화백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네네. 가장 그 저리도록 아픈 이야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있었죠. 가장 인상적인. 그 따님이 말씀하셨을 때 저는 이제 눈물이 이제 겨우 참았는데, 그때 이제 선거 한 3일 앞두고. 이제 백면 후보님이 이제 그 활동을 많이 못 하셨어요. 계속 아프시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지원 유세를 따님, 아드님 뭐 이렇게 나가서 계속 하는 상황이었는데, 따님이 또 연설을 잘 하세요. 아주 전달력도 좋고. 근데 그 따님을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아버님 성함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하고 비슷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렇다. 근데 그게 너무 어쩔 때는 부담이 되고 불길하기도 하고 운명인가 싶기도 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아니까, 딸은 모르고. 딸을 모르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막 좀 겨우겨우 이제 눈물을 참으면서 찍기는 했었죠,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임종하시기 전에 저는 가서 이제 뵀었어요. 바로 그날 이제 가서 뵀는데, 이제 부탁을 드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서 한 번이라도 뵙고 싶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촬영을 하는 사람이니까 저도 그때는 참 저희 같은 사람도 참 이상하긴 한데, 그런 마인드가 그 임종 장면을 담아보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가서 인사드리겠다라고 이제 밖에서 이제 한 컷만이라도 이제 찍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들어가서 이제 뵙자마자 이제 눈물이 터진 거죠. 저도 너무 그 이전에 뵀던 백무연 후보님 모습이 아니어서 이제 앙상하게. 앙상하게 굉장히 처참할 정도로 앙상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걸 보고 그냥 그 앞에서 이제 눈물이 쏟아졌고, 그리고 그냥 마음을 그냥 접었죠. 아무 말씀도 못 따고 못 찍고. 네, 못 하시고 이제 제가 손을 잡았어요. 근데 백무연 후보님이 손을 꽉 잡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족분들은 아시는 거죠. 알아본다고, 저를 알아보신다고. 근데 그때 이제 눈물이 터진 거죠. 그러면서 그 이제 마지막 모습을 그런 모습으로 보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좀 없어진 거죠. 그리고 그냥 그러니까 이 다큐멘터리가 노무현 돌아가신 고 노무현 대통령, 네네. 그리고 뭐 역시 돌아가신 백무연 화백 두 분의 이야기를 부산 북강서와 여수에서의 그 활약 하셨던 모습 등을 중심으로 해서 쭉 다루면서 가장 처음에 말씀하셨던 상식과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던 그런 작품이신 거죠. 네, 그러고 이제 거기에 하나 더 덧붙이자면 우리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우리들이 기억하는, 그건 이제 저희가 토크라는 형식을 이제 빌어서 했고요. 그래서 토크 형식으로 이제 많은 출연진들이 나와서 같이 뭐 이렇게 뭐 인터뷰, 이제 저는 이제 처음에 생각할 때 이렇게 보통 다큐멘터리 하면 왜 이게 정적인 인터뷰가 주를 이루는데 저 같은 경우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재미가 없고 지금 시대에는 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좀 더 다이나믹하고 좀 더 동적인 모습을 담아보고 싶고. 스탠딩 토크를 했어요? 아니요, 앉아서 이제 저희가 이제 사실은 처음에 이제 시작한 거는 처음에 이제 백무연 후보님 찍기 전에 시작한 거는 포장마차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약간 극영화적인 컨셉도 있는데 포장마차에서 이제 술 마시면서 노무현 대통령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시작이었고. 포장마차도 유명하잖아. 정몽준하고 후보 단일화 합의한 이후에 두 사람이서 여의도에 있는 포장마차 가지고 술 마시면서 우리나라 포장마차 역사상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그 사건이 또 하나 있잖아요. 네, 뭐 희망포차도 하셨고요. 예, 그때 희망포차도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착안을 해서 아이디어를 딱 한 게 이제 포장마차에서 얘기를 하자. 뭐 이렇게 뭐 공식적인 그런 다큐멘트 저기 인터뷰를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촬영이 되었습니다. 영화를 같이 만든 또 스텝 중에 이제 김원명 작가시죠. 네, 맞습니다. 김원명 작가가 또 노무현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분이잖아요. 아, 형은 아는 분이에요? 모르지. 모르면서도 많이 친한 아시네요. 것처럼 이야기하네. 아, 그렇게 해줘야 말하기 편하잖아. 어떻게 작업하게 되었는지가. 작업을 한 거는 이제 저희가 아까 포장마차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포장마차를 이제 해보자. 그런 토크를 진행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출연진들을 이제 좀 섭외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PD 지인들 중심으로 이제 조은성 PD 이제 지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고 이제 저도 뭐 제 지인들 좀 보고 그랬는데 일단은 조은성 PD 지인들 분이 좀 더 좀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지인들을 모으는 와중에 한 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뒷담화 하려고. 뒷담화라기보다. 하고 뒷담화지. 내가 깔라고라고 하지 않았잖아. 하려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있는 거죠. 말하자면 원망도 있고 사실은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원망도 많고 저 같은 경우에도 속옷 이제 후에 왜 돌아가셔서 진짜 살아 계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것도 있었고 어쨌든 그런 컨셉을 위주로 갔는데 그래서 이제 오셨는데 김원명 작가가 오신 거죠. 그래서 책을 한 권 주셨어요. 우리는 힘이 세다라는 이제 자신의 에세이집인데 그 책을 주셔가지고 그날 저녁에 이제 그 책을 읽어봤죠.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한 챕터가 노무현과 바나나라는 챕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챕터를 읽어봤는데 노무현 대통령을 어릴 때 봤던 기억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토크에 참여를 하셔야겠다. 그 당시에는 이제 메인 캐릭터나 뭐 화자라고 생각은 안 했고요. 근데 이제 포장마차 찍다 보니까 아버님 얘기를 하시면서 김원명 작가의 아버지 이야기를 아버님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랑 옛날에 6월 항쟁이라 그러나요? 그때 같이 하셨고 부민협 부산민주협에 거기에 같이 활동을 하셨던 이제 말하자면은 전우 같은 분이죠. 같이 싸우셨던 그 아버님 얘기를 하시면서 막 눈물을 막 흘리시더라고요. 근데 그 아버님 얘기나 노무현 대통령의 얘기나 이게 이런 것들이 다 범상치가 않아서 이분을 메인 화자로 하고 우리가 이런 지역주의에 대한 얘기, 시간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을 좀 풀어내면은 괜찮겠다. 다큐가 의미 있는 다큐가 나오고 연락을 하시지. 제가 그 토영구치소에 정교조 사건에 뭐 그 당시에 제3자 개입법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92년도에 그 구속이 됐었을 때 딱 들어가니까 일찍 더 구속됐어. 소라 푸르른 소라가 가사가 엉망으로 구전이 돼서 그 통영구치소에 넘어온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구전이 왔냐면 노무현 변호사가 거제도 대우조선 파업에 제3자 개입으로 잡혀가지고 그 통영구치소에서 이제 있었는데 그때 소라 푸르른 소라를 가르쳐주고 간 이후에 양심수가 그다음에 제가 온 게 한 3, 4년 만에. 근데 이게 소라 푸르른 소라 노래가 뭐냐면 창살 아래 내가 묵힌 곳 이제 창살 아래 내가 묵힌 곳 이게 이 안에서 부르면 진짜 정성의 정성 그런 정성이었거든.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 노무현 이야기도 또 가슴 찡한 통영구치소의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도 본인을 왜 빼놨냐 이런 에피소드들이 들어오는 그래서, 거 아니야? 먼저 뵀으면 영화 출연하고 싶어가지고
왼쪽에 있는 강원 선배도 넘버 3에서 영화 출연했잖아. 그러면 우리도 지나가는 사람 3 정도는 하지 않을까? 이 정도 미모면? 야, 나는 대사를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기적인 거지. 형이 대사를 쳤다는 것도 기적인 거지. 2탄을 만들면 꼭 네. 부탁드릴게요. 근데 뭐 이 다큐멘터리는 이제 또 다른 아주 인기 팟캐스트죠. 이재에서 운영하는 그 안가. 네. 그게 상수동 쪽에 있나요? 네네 맞습니다. 거기서도 뭐 그 술 마시는 장면을 촬영했다고 하는 것도 원작입니다. 네, 이재는 저희가 이제 처음에 펀딩이 되고 나서 이제 펀딩이 잘 되다 보니까 이제 좀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제 홍보 차원에서 이제 팟캐스트 쪽 이제 접촉을 한 거죠. 근데 저희 이제 라인 PD님께서 이제 소개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됐는데 일단은 처음에는 이제 팟캐스트에서 출연을 하고 얘기를 뭐 들어보고 싶다 이제 그런 식으로 왔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저희 이제 출연진들이 워낙에 좀 말하자면은 이제 좀 예술인들도 있었고 그리고 출연진들의 이제 토크가 좀 더 강했으면 좋겠는데 강하고 좀 더 다이나믹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조금 부족했고 사실은 저 펀딩 되기 전에 이제 그걸로 해서 개봉을 하려고 그랬어요. 거기서. 근데 EJ한테 역제안을 한 거죠. 그냥 그러면 같이 해보자. 우리랑 같이 한번 그냥 팟캐스트 우리도 컨셉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같이 한번 가보자.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한 달 후에 이제 한 달인가 15일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해보자고. 그래가지고 EJ 안가에서 네, 저희가 처음에 찍었던 포장마차 컨셉으로 서로 이제 앉아서 EJ 방송 분량으로 찍은 거예요? 방송 분량 이상을 찍었죠. 저희가 그러니까 EJ는 그걸 그 당시 틀고 아니요, 틀지는 않았습니다. 오케이. 틀지는 않고 EJ는 출연을 해주시고 사실 그게 좀 어려웠던 게 7시간을 찍었거든요. 저희가 앉아서. 주무셨겠다. 우리 강은 선배는 옆에서 침대 놓고 3시간을 못 버티시는 분인데 7시간이면 거의 뭐 코 골고 주무셨겠네. 근데 뭐 얘기가 재밌어서 막 서로 막 또 EJ 워낙에 재밌으니까. 이분은 뭐 우리 이야기가 재미없어서 주무시는 줄 아세요? 때가 되면 다 주무세요. 이분은. 네. 예, 하여튼 참 두 무현 그리고 부산과 여수라는 두 도시 정말 이 두 개의 화두를 통해서 과연 무현 두 도시 이야기가 정말 새삼 반칙과 특권을 넘어선 상식과 정의가 정말 지배하는 세상이 되는데 어떤 또 우리에게 새로운 통찰력을 줄지 참 많이 기대됩니다. 이제 아까도 뭐 잠깐 우리 강대가 약 팔았지만요. 얼마 전 우리 어쩌다 강대는 약장수가 됐어요. 약장수가. 최성호 PD의 자백 이번 또 우리 전인환 감독의 두 도시 이야기 주제는 다르지만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작품들이고 또 다큐 장르의 흥행 기록에 또 좋은 선례를 남겼었다는 점에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데요. 현재 상영관 상황이나 뭐 개봉 일은 어떻습니까? 네. 최성호 PD도 그걸 제일 걱정했는데. 네. 그렇죠. 제일 걱정했는데 이제 우리 방송에 나오고 나서 술술 풀렸죠. 네. 이 진솔하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걸 듣고 청취자들이 움직입니다. 저렇게 맛이 갈 수도 있구나. 일단은 저희도 상영관이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도요? 네, 지금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일단은 뭐 큰 이제 영화 체인 쪽에서는 뭐 거의 이제 안 열어주는 상황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뭐 한 30개 정도관이 잡혔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택도 없는 상영관이 되는 거죠. 사실은 좀 이해가 안 가기는 합니다. 이게 뭐 저희가 이 다큐를 만들면서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얘기니까 좀 더 보편적인 정서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편적인 정서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런 영화가 왜 상영관에서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자기 검열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뭐 눈치 보는 거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열어줘야 될 영화가 있다라는 게 참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열지 말아야 될 영화가 있다라는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뭐 저도 뭐 어릴 때부터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랐다고 보는데 네. 그것이 저들의 집요함이죠, 뭐. 그렇죠. 사실 저도 4년 전에 똑같은 걸 경험했는데 네. 제가 2012년에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3주기 그 추모 앨범과 공연을 제작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정말요. 저는 뭐 많은 공연이나 앨범을 제작을 했지만 뭐 들국화도 했고 근데 가수들이 참여를 못해요. 가수들이 충분히 네.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지지 내지는 사랑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던 분인 걸 뻔히 아는데도 참 봐주세요. 저 그냥 자기는 너무 하고 싶어도 자기 회사 망한다. 그리고 하겠다고 하고도 전화 안 받는 친구들도 생기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문학의 블랙리스트가 그렇죠. 있는 거죠. 존재하니까. 예, 존재하는 거. 그리고 다음에 이렇게 그 앨범이 나왔을 때도 제가 온갖 뭐 그것도 많이 했지만 이렇게 언론들이 일제히 외면하는 수가 있는가.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말을 했어요. 아니 우리가 추모하는 대상이 무슨 특정 정파의 뭐 정치가라든가 아니면 뭐 현행법을 크게 어긴 어떤 지하 활동가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대통령을 지낸 분인데 전직 대통령이다. 그렇죠. 전직 대통령. 아니 전직 대통령을 추모하고 혹은 그것을 기억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슨 어떤 범법적인 취급을 받아야 되는 이런 나라가 우리의 조국이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니 뭐 노무현 후보와 뭐 백문희 후보가 아닌 말로 무슨 지하 당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다른 다큐멘터리가 지금의 어떤 현재의 어떤 그 집권 세력들에게 뭐가 그리 위협이 되는지 위협이 되는 게 아니고 싫은 거지 감정적으로. 아니 감정적으로 싫다고 그러는 게 그들은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이명박 정부 때도 우리 촛불 집회 들었을 때 왜 그런 검찰을 통한 정말 그런 강압적인 전면적인 어떤 그런 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지. 그 링컨 미국의 16대 대통령 우리가 잘 아는 링컨 대통령이 네. 민주당 출신이 아니고 공화당 출신이에요. 근데 그때는 공화당은 민주당이 지금 공화민주화 개념이 다르죠. 그러니까 반대죠. 근데 민주당 집권에 링컨 대통령 추모하면 그거는 제도권 안에서는 안 돼. 대학가나 이런 데 가서 틀어. 너끼리 놀아. 하는 거 똑같은 거잖아. 웃기는 나라지.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 무현 두 도시 이야기도 네. 지금 극장 개봉일은 어떻게 잡고 있나요? 개봉일은 지금 26일로 얼마 안 남았네. 네네 얼마 안 남았고요. 2016년 10월 26일이죠. 네네, 다음 주네요. 10일이요. 네, 이것도 네. 뭔가 상징적인 날짜 같은데요. 이런 실화지 이러니. 그러네요. 그건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그게 아니었고요. 항상 이렇게 대답해요. 아니, 의도하지 않았다. 근데 그게 운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문재인 전 대표도 운명이라는 책을 썼던 것처럼 그나마 내가 보면 운명인데 네. 저는 지금 이런 문화적 현상을 보면서 혹시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해서 진보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저는 박정희 대통령 추모 사업을 갖다가 2천억 3천억을 때려붓는 현 시점에서는 강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가 됐었을 때는 그 부분에 더 이상 시비하지 말고 그들이 그대로 하게 해주는 이러한 것을 남반들세. 네. 근데 이렇게 함으로써 나도 이후에 반대야. 똑같은 이 역풍과 또 문화적 한 번은 보복을 이런 하자. 한 번은. 자, 한 번은 우리도 처절하게. 저는 좀 생각이 그렇잖아. 다른 게 나는 그 진실과 하에 나는 거 싫어해. 처절하게 보복을 해야 걔들도 자기들이 권력을 빼앗겼을 때는 안 당해봐서 그래. 이것들은 아주 씨를 말려놔야 내가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후한무치하게 놀면 안 되는 걸 알지. 안 돼. 그 씨를 말려야 돼. 그래 저도 동의해요. 그리고 항상 나는 다음 대통령 선거에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다음 대통령 선거에 야당이 이번에 집권하면 지난 10년간의 집권 세력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 물고 전부 빵에 보내겠다는 놈한테 표를 줄 거야. 그러면 뭐 전공교체 힘들겠네. 지난번에 강원 선생님 지난 방송에서 우리 중도에 있는 사람 신경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아니 김재동이가 그러니까. 나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 이야기를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불쾌하게 생각해서 오히려 표 떨어지는 소리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지금은 뭐야 씨를 말리자고 그냥 좀 정권 교체하자 좀 그래서 무연 두 도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멀티플렉스에서 빵빵하게 좀 틀자죠. 그러니까 해서 그렇게 보복하자는 얘기지 내 얘기는. 뭐 보복은 개풀 아니 역사는 진짜 되풀이가 되는데요. 지난 그 민주정권 10년 동안에 다 용서했잖아요. 다 하해했잖아요. 그럼 뭔 소용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덜 떨어진 새끼들이 그 부분을 보복으로 갚았잖아요. 자, 그런데 감정과 마음은 확 그냥 저것들을 하고 하겠지만 정권 교체를 하고 새로운 또 문화를 만들고 모델을 만들고 너희들은 너 마음껏 해라. 우리는 그동안은 이 고통을 당하면서 자백을 그 멀티플렉스에 넣기 위해서 무연 두 도시 이야기를 멀티플렉스에 넣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족뱅이 쳤는지 너희는 안다. 하지만 우리는 최소한 너희들한테 박정희에 대해서 박근혜에 대해서 만든 영화에 대해서 우리는 용인할게. 이게 나는 민주주의라 본다라고. 그거는 이제 사람한테 멋있게 사람한테 하는 얘기지. 근데 저는 만약에 저 야당이 집권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민주주의가 뭔지를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법을 위반한 사람들, 지금 집권한 세력 가운데 법을 위반한 사람은 법대로 처벌하는 것. 다만 거기에 감정을 실어서 보복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범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명확히 법대로 처리하는 것 이것이 저는 민주주의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이야기는 아니잖아. 그 얘기야. 그러면서 약간의 좀 인간적인 고려를 더 한다는 것뿐이지 뭐. 네. 그리고 우리 작은 아버지, 네. 우리의 희대의 락커 전인권님의 노래, 걱정 말아요 그대가 엔딩곡으로 쓰였는데 이거 거기서도 쓰인 노래 아니야? 응팔에서도 이것도 쓴 걸 쓰고 그러면 어떡해요. 그건 이적 버전이지 참. 그래도 오리지널 우리 전인권님의 버전으로 엔딩을 쓰는 아니 작은 아버지 노래를 쓴 걸 가지고 그렇게 뭐라고 하시죠? 아니 왜냐면 응답하라 1988의 노래가 주제가로 나오니까. 이거 얼마 전에 어떤 오락 프로그램에서 이거 그 전인권 선생 나와가지고 이 노래를 했었죠. 판듀. 저도 봤어요. 나 이거를 들으면서 응팔에서 들었던 때는 그냥 했는데 직접 당신이 부르시니까 왜 그렇게 눈물이 나든지. 제가 이적 버전으로 응팔 났을 때 제가 어디서 그런 글을 쓴 적도 있어요. 야 참. 음악 평론가셨죠? 전인권 버전으로 들을 때는 별로 몰랐었는데 그 당시 솔직히 인권 형에 대해서 감정이 좀 여전히 좋지 않아가지고. 뭐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좋아해. 근데 이분이 아니 강원 선생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다고. 후배의 노래를 듣다 보니 정말 미워도 전인권이다. 이 전인권은 전인권이다. 너무너무 정말 이적의 이 리메이크 버전은 전인권의 오리지널을 얼마나 극적으로 돋보여주는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럼 그 쓰기에는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처음에 이제 처음에 이제 걱정 말아요. 일단 무료로 쓸 수 있으니까 선택을 했겠지. 아니 무료는 아닙니다. 이거는 저거는 내야 됩니다. 내가 아는 내요? 네, 그 저작권 내가 아는 부분은 그 무료 아니야. 삼촌이 끝까지 조카한테 돈을 받아? 아니 그게 아니라 음반 음반 법률상 저작권법이 이제 어디서 뭘 쓰든 그 저작권료는 물어야 되는 건 있는데요. 그건 이제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것도 저작권자가 저작권협회에 전화하면 돈 안 내도 되는데. 그러니까 삼촌이 조카한테 받았네. 그래.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제 이거를 쓰게 된 계기는 처음에는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이제 주제가를 쓰자 그랬는데
뭘 쓸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사실은 뭐 조은성 PD 저희 PD 같은 경우에는 제 삼촌이 누군지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어떻게 싸게 가 보려고 어떻게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희망가를 하자 아니면 행진을 하자 뭐 그러다가 그때 이제 또 때마침 걱정 말아요 그대요가 이렇게 이슈가 되면서 걱정 말아요 그대를 해보자 그래요. 저는 사실은 처음에는 아니 무슨 걱정 말아요 그대냐 지금 노무현 대통령은 죽었고 돌아가셨고 뭐 상황은 뭐 사회는 이 모양이고 근데 뭐 지금 뭐 걱정 말아요 그대 이게 뭐냐 이렇게 걱정 많아요 그대죠. 그렇죠. 걱정이 많은 세상인데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제가 조금 좀 긴가민가 했었죠. 그러다 이제 올 설인가요? 설 때 구정 때 오셨었어요. 그래가지고 넌지시 여쭤봤죠. 삼촌 이제 영화를 하나 하는데 주제가 하나만 불러주세요. 이제 했더니 그 영화가 무슨 내용인데 그래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다큐인데요. 그러니까 잠깐 멈추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때는 좀 아리까리하신 것 같았어요. 워낙에 인물 자체가 크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이렇게 헷갈려 하시다가 버벅거리시다가 나중에 다음 주엔가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가 오셔가지고 흔쾌하게 불러줄게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버전으로? 네, 다른 버전으로 불러줄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이번에 다른 버전을 부른 그 트랙이 있습니다. 그럼 싱글 음반이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그냥 기타로. 그러니까 뭐 저런 거 뭐 밴드 부르면 다 이제 힘드니까 기타. 훨씬 더 슬퍼.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기타 반주로 이번에 이제 녹음을 했고요. 이 작품을 위해서. 네, 이 작품을 위해서 했고. 그럼 의미 있네요. 네. 그러면 안 갈고도 되겠다. 조카한테 돈 받았다고 이런 거. 21일에는 국회에서 시사회가 있죠. 네네. 보러 올까요? 지금 좀 바쁘신 걸로 알긴 하는데 국회의원분들이 21일은 국감 끝나지 않습니까? 국감 끝났어요. 끝났어요. 끝났죠. 네, 지난주까지. 그러면 이제 좀 오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저는 오늘 쭉 내용이 우리 정 감독도 좀 이 우울한 장송곡을 틀어놓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하셨고 했는데 저는 좀 분위기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거의 하지 못했어요. 추억만 하고 말만 꺼내면 눈물이 나서. 그런데 어느 목사님 그 가족하고 이 차를 타고 같이 가는데 그 세 자매에 제가 혼자 탔는데 그 세 자매가 자기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해서 너무 깔깔거리면서 웃고 너무 행복해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추모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죽을 쌍을 쓰고 진지하고 묵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밝고 가볍고 행복하게도 이야기할 수 있구나. 이게 추모구나는 생각을 하고 저는 이후에 어머니를 추모할 때 이제 많이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나 이번에 어쨌든 오프닝 멘트를 하실 것이고 제 감독 입장에서는 수많은 이야기를 할 건데 좀 밝고 행복하게 돌아가신 사건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이 남겼던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 아름다운 에피소드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희망을 줬던 메시지들을 함께 좀 더불어 즐기면 안 될까 그런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요. 네, 그 부분은 사실 저도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처음에 이제 기획할 때 저희는 그렇게 막 그 토크라는 거를 잡은 것도 EJ도 들어가고요. 그 잡은 이유도 사실은 그냥 어둡고 이렇게 묵직하게만 얘기하고 싶다는 생각은 없었었어요. 그래서 EJ 분들은 저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크 하실 때도 굉장히 좀 재기발랄하고 밝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물론 근데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눈물이 쏟아지긴 하는데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북강서 자료 같은 경우엔 사실은 대통령이 가장 활발했을 때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좌충우돌하면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이제 그런 에피소드를 만들어낸 화면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북강서 자료도 거의 다 나오는 얘기는 어둡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되게 밝게 보실 수 있어요. 그냥 밝게라기보다 어떨 때는 막 웃음이 터지기도 하고 저분이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유세 다니실 때 에피소드 이런 것들이 많이 모여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주로 이제 차 안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유세 이제 이동 차 안에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그게 그 이전에 뭐 대통령이었을 때 했던 공식적인 입장으로서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정치인, 그 현실 정치 이런 것들을 아주 쉽고 아주 재밌게 얘기를 해주시는 장면이 있어서 저희 포인트는 그겁니다. 예. 네, 웃으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충고할 수 있는. 노무현 대통령이 또 참 평소에도 생전에도 노래를 참 좋아하신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는데 무대 가서는 노래 부르고 잘 못 부르시면서 대통령 선거 직전에 대학로에서 한곡 때렸잖아요. 그게 뭐였지? 그 상록수. 상록수 소라소라.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형님 웬만한 역사적인 사건은 다 있었네. 아니 뭐 부산에서도 유세할 때 부산 갈매기 부르고 뭐 그랬어. 근데 뭐 그런 노래 부르는 장면도 나오나요? 있습니다. 노래 부르는 부산 갈매기 나오지 않나요? 네, 부산 갈매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부산 갈매기는 안 나오겠지. 부산 깔매기가 나오겠지. 자, 오늘 그 무현 두 도시 이야기를 연출하신 그리고 곧 10월 26일 날 개봉을 앞둔 전인환 감독 모시고 정말 최승호 PD의 다큐멘터리 자백에 의한 또 올해의 또 문제작에 대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들에게 뭐 한마디 하실 거 있으시면 해주세요. 네, 저는 이제 이런 시대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다시 보는 거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화를 만들 때 사실은 많이 생각을 했던 건 그 김원명 작가님의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있으시거든요. 이제 인터뷰 내용에 노무현이란 분이 죽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각자의 가슴 속에 다 새겨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에 굉장히 인상을 깊게 받았고 연출할 때도 그 포인트를 많이 살렸습니다. 일단은 살아있는 노무현을 보여드리고 싶었었어요. 정말 활기차고 생동감 있고 우리한테 얘기를 걸기도 하고 또는 뭐 실수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나중에 실패를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굉장히 다양한 이제 노무현을 보여주고 싶었고요. 저도 이제 뭐 편집하면서 노무현 대통령하고 되게 가까워졌다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하면서. 근데 관객분들도 보시면서 노무현 대통령과 가까워졌다는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편집을 했고요. 그렇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뭐 정치적인 이야기, 뭐 아주 심각한 이야기나 이런 것들은 좀 보편적인 정서로 좀 담아내고 싶어서 좀 덜어냈고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는 다큐로 만들었는데 그렇다고 또 말랑말랑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러니까 빨리 좀 늦을 것 같다면 그래 천천히 와 제 시간에 이런 거하고 똑같네. 아니 정 감독님이 조분 약 팔 거는 다 팔고 계세요. 좀 모른 척네. 뭐 가자 진짜. 왜 지금 여기서 하여튼 이런 뭐 저도 전직 영화인으로서 이런 그 참 뜻깊은 그리고 깊고 넓은 의미를 담는 영화가 그래도 죽지 않고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어둠 속에서 한 줄기 희망과 같은 어떤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화 잘 되기를 바라고 저도 꼭 개봉하면 보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초법적인 권력 행사는 없을 것입니다. 권력 기관을 더 이상 정치 권력의 도구로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2003년 4월 2일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연설 중 한마디입니다. 최순실 게이트를 보며 모두가 분노하고 박탈감에 빠져드는 요즘 우리 마음속에 큰 울림을 주는 한마디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무현 두 도시 이야기의 전인환 감독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가슴